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 16번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업무방해죄. 자, OX를 바르게 조합한 것이 뭐냐 그랬거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역번, 디귿번, 미음번만 맞고, 네, 나머지 니은과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역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역번에 보면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자,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데, 그죠? 병원 같은 거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그죠? 돈은 많은데 병원을 하나 차려서 수익을 내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 경우에 이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갖고 병원을 차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된 의사 선생님, 그죠?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그러니까, 그죠? 거기에 고용된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진료하는 그 행위만큼은 어떻게 된 거야?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돈은 많아. 그런데 돈 되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싶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갖고 병원을 차리는 것은 우리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용된 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그 행위만큼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니은번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니은번. 공무상,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 게 있어요. 자, 업무방해죄에 대해 기본 공부를 좀 조금 해보고 나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예,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우리 형법 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 3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 3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 법조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태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행위태양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개. 일단 허위사실유포, 또 하나는 뭐냐? 위계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태양을 가지고 바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을 하거든요. 314조에서.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법익이 어디 법익이냐면은 이게 개인적 법익에 해당돼요. 개인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에서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 그죠? 업무의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공무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공무, 그죠? 국가사무죠, 그죠? 공무는 제외된다는 거를 우리 판례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09도에 자 4166 판례에 바로 공무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에서 또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형법상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형법상, 자,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 예를 들면은 조직폭력배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그런 성매매업소,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형법 제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판례가 어떤 것을 인정했는지.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반사회성이 있으면 또 안 돼. 반사회성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알아두실 것은, 자, 뭐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자,
반사회성이 있으면 안 된다. 반사회성이 있는 이런 업무는 안 되고요. 방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 예로서 뭐가 있었어요? 그 뭐죠? 조폭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그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형법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차려서, 그죠? 의료기관을 차려서 하는 운영, 그죠? 예, 병원을 차려 운영하는 거, 이런 업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최근 시험에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은 초등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듣는 행위, 이것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생이 그래서 학교 수업, 요것도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여기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것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 바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거 있죠. 자, 공인중개사가 산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 업무를, 그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갖고, 그죠?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하는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어쨌든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만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 3개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셨으면 하는데, 자, 시험에서 나온 것은 반사회성이 있는 거는 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바로 성매매 업소의 그런 업무 같은 거, 이런 건 형법 제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차려서 운영하는 거 있죠. 이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그 업무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사례로서 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사를 운영하는 거, 이것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랑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판례에서 시험에 나온 게 있는데, 초등생이 등교해서 학교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 학교 수업을 듣는 이 행위, 그죠? 이것도 우리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초등생이 등교 수업, 그죠? 수업 듣는 행위. 자, 요거 어쨌든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요 3가지를 좀 아셨으면 한다.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니은번에 한번 볼게요. 니은번에 보니까, 자, 공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으로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지금 뭘 방해했대? 공무를 방해했다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가야지, 그죠? 개인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서 다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말은 틀린 것이죠, 그죠?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를 방해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가야 되겠죠. 국가적 법익인 공무집행 방해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는데, 여기서 공무는 제외된다는 거야, 그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자 어떻게 된다? 공무는 제외된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2009도에 4166, 그죠? 요거 좀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봐볼까요?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요거 판례 원문 그대로 나온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게 처리하면 돼요. 디귿번은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이제 리을번은 틀렸거든요. 리을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갑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그 행위가 갑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바로 위계에 의한 방해죄의 위계로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위계로 받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다? 바로 컴퓨터 업무방해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위계로 봐서 업무방해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이제 미음번만 보시면 되는데, 자, 갑이 자, A를 폭행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끊어봅시다. 지금 폭행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했대요. 자, 폭행죄는 개인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또 역시 업무방해죄도 개인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로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죠. 그죠? 흡수관계도 아니죠. 그래서 각각 따로 바로 실체적 경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폭행죄 따로 또 하나 뭐다? 업무방해죄 따로 그 두 개의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음번 역시 어떤다? 예, 볼 수 없다. 흡수관계로 볼 수 없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셔. 그러니까 어쨌든 폭행을 수단으로 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그죠? 어쩐다는 거야? 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어쨌든 아니라는 거, 흡수관계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게 맞는 얘기겠지, 그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뉘앙스를, 그죠? 볼 수 없다니까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란 얘기겠죠.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업무방해죄 공부 안 하시고 가신 분은 틀릴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행위태양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법익은 어디 법익이냐면 개인적 법익에 소속한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무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자, 공무방해죄하고 그죠? 공무집행방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형법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 자, 요렇게 같이 경합을 이루고 있다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라는 거야? 우리 판례는. 그죠? 업무방해가 아니라 바로 공무방해로 말하셨죠. 공무집행방해죄로 봐야 된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공무는 제외된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는 안 되고 무조건 뭐 국가의 사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시라는 거야. 우리 대법원 2009 도의 4166 판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은 뭐다? 이제 자,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그래서 그 보호할 가치가 없는 거, 그죠? 뭐 반사회성이 있다든지, 그다음 뭐 아니면 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폭의 성매매 업소의 업무 이런 것은 형법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차려서 운영했을 때, 그죠? 예, 이런 경우 이것도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보지 않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는 경우 이것도 역시 뭐예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초등생이 등교해서 학교 수업을 듣는 행위 역시 뭐다? 바로 314조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지 않았다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그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14일 날 보는데 뭐 생각이 나네요. 그죠? 오늘 토요일인데 뭐 정인천 씨, 송소은 씨, 그죠? 좀 분발하셔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합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뭘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에 봤던 거 위주로 해서 보시고 정 마음이 두근거려 갖고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되실 때는 제 쇼트 영상을 쭉 넘겨보시면서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 막판 총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 거 쇼트 영상 쭉 돌려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